인터내셔널 태권도. 뭐 따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데일리 라이브 방송 하는 거 진행하고, 오늘은 저희 원래 스케줄에 예정돼 있던 대로 그 ITK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날 코리아 그 패널을 맡고 있는 슬래곤입니다. 오늘 저희 데일리 이적시장 라이브 오늘도 방송하고요. 오늘은 뭐 다른 이적시장 이런 뭐 얘기보다, 이적시장 하면 사실은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게 뭐 언론인도 언론이지만 ITK라는 소위 어떻게 보면 유사 언론이죠. 유사 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ITK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ITK 약자가 뭐냐 하면은, 잠시만요. ITK 약자가 in the know. in the know. 여기다 써봐야지. in the know 해서 내부 소식통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ITK가 지금은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ITK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트위터라든지 이런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전에도 항상 있어 왔던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냐면은, 그 전에 뭐 트위터가 있기 전에, 이런 그 온라인 매체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이 ITK를 굳이 분류하면은 그 언론에서 취재원이라고 하죠. 취재원들.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언론 쪽에 돈을 받고 넘긴다든지, 아니면은 언론 이제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단 이제 내부 소위 뭐 끈앞풀, 요런 개념으로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시대를 지나고 거듭하면서 진화하면서 매체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ITK로 통칭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ITK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부 소식 혹은 내부 직원의 경우도 있고, 그 최근에 뭐 온스탠도 얘기했지만 진짜 내부 소식이나 내부 직원의 경우도 있고, 진짜 아닌 경우도 있고, 되게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되게 좀 그래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ITK라는 게 굳이 말하면은 그냥 그 뭐라지? 그 노래 제목 갑자기 그냥 풍문이라고 하죠. 풍문 소식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소식지. 그러니까 ITK가 많이 이제 온라인 매체에 활성화가 되면서 없어진 게, 그 각 언론사들 가심란이 거의 없어졌죠. 네, 익명의 관계자, 고구마를 봐서 익명의 관계자로 보시는데, 굳이 말하면은 그 각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던 가심란이 완전 마이크로하게 세분화가 돼가지고 트위터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그래가지고 뭐 BBC 가심란도 마찬가지고, 뭐 제일 대표적인 이제 데일리메일 가심란도 마찬가지고, 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장이 됐죠. ITK가 되게 왕성하게 활성화가 되면서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10년 전에는 사실은 ITK보다는 BBC 가심란, 뭐 데일리스타 가심란, 뭐 각 언론사들 온라인 가심란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게 트위터라든지 이제 마이크로 이런 SNS에 넘어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ITK는 좀 약간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스나 ITK에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검색 한번 알아보는데, 이제 제일 대표 중에 D라는 친구죠. D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내가 트위터 계정을 까먹어가지고, 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좀 아스날 오래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아스날 고급 정보, 소위 말해서 약간 되게 깊숙한 정보라든지 그 내부 소스, 그다음에 뭐 이적 관련된 것들 되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들보다 더 빠르게 이제 전달하는 편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가 주로 되게 하이 퀄리티였어요.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제가 약간 하이 레벨의 그 고위 구단, 진짜 일반 끈앞풀이,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깊숙이 레벨 있는 직원들이 접근해서 정보까지 풀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되게 정체를 궁금했는데, 이 친구가 당시 되게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에 그 소스가 그 당시 이제 데런 데인이라고, 데이빗 데인 아들내미,
아스날과도 많이 연관해서 데런데인 쪽, 그다음에 보드진 쪽 관련된 소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D가 아예 데런데인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을 정도로 되게 조금 고급 소설이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알려진 바로는 데런데인은 아니고 근데 데런데인이 그 에이전시 회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완전 말단 직원 아니야 근데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활동이 되게 뜸하잖아요. AFC 캠든이요? 맞나? 캠든이 아마 D가 아닐 텐데. 아무튼 이 D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식을 전달하는 데서 약간 엠바고 걸렸다든지 외부로 유출해서 안 되는 소식까지 그 퍼나르면서 이제 구단에 걸린 거죠. 구단에 걸리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친구였나? 요 계정이 맞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저도 되게 이 친구 팔로우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AFC 캠든이 D 계정에 원래 다른 계정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요 계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일단 뭐 맞다고 하니. 근데 D는 그렇게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완전 선제적인 소스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뭐 확인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진짜 검증이 된 소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일단 조금 센 걸로 바로 가지. AFC 벨. 이 친구 가볼게요. 네. 계정이 뭐였더라? 이거였나? 혹시 AFC 벨 계정 지금 제가 계정을 안 해가지고 벨 계정이 뭐였지? 계정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와줘 친구들. 보통 벨자라고 하는 친구들 계정이었는데 아무튼 이 AFC 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바메양 딜을 터트리면서 되게 유명해진 친구인데 요건가 보네. 네 맞네요. 요거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원래부터 활동하는 ITK는 아니고 그 오바메양 딜을 터트리면서 되게 유명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링크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부터 이 친구가 되게 밀었었던 거여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대단했던 건 오바메양 딜 규모라든지 여기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번에 재계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몇 번 방송에도 언급했었지만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 관리하는 이제 에이전시 소속 직원으로 조금 조금 알려져 있고요. 그 특히 이번에 이 친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명성을 쌓은 게 파티 이적설을 처음부터 밀어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아프리카 관련된 소식은 진짜 믿을만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오래 알았던 친구나 오래 봤던 친구도 아니겠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에이전트 쪽 소스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으로 우리 온스테인 영화. 우리 유명하죠? 소위 말해서 이 사람한테서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오피셜이나 다름없다. 그 오피셜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데이비드 온스테인인데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애슬라틱의 이제 주필이 됐지만 원래는 이제 BBC 주필이었고요. BBC 주필이었고 그 존 크로스랑 같이
그 벵거랑 거의 독대하는 몇 안 되는 언론인이에요. 온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도 온세인은 벵거랑 독대하고 하고 BBC 활동할 때는 진짜 벵거 뭐 히루드뿐만 아니라 고위층 쪽은 다 이제 그 웬만한 독대는 가능한 뭐 BBC 뭐 그것도 있었겠지만 아스날 담당 되게 오래 하기도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벵거 쪽 라인 그다음에 뭐 보드 멤버라든 그 클럽 내부 고위층이랑 되게 두루 교류가 있는 걸로 되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온세인이 사실 최근에 오히려 BBC 때보다 조금 틀리는 게 많아진다던가 되게 깊게 내부 소스 얘기를 못 해요. 그 이유가 그 애슬레틱으로 이적하면서 그 어쨌든 애슬레틱의 거의 창립 멤버나 다름없어가지고 그 구단이랑 협의가 되지 않은 약간 조율되지 않은 독점보다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 클럽과 마찰 생기면서 구단 내부 소스가 약간 끊긴 게 아니냐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도 조금 뜸해요. 약간 제일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루이즈 싸움 사건이랑 몇몇 이제 엠바고 걸렸던 거 그 풀어가지고 좀 내용 치료 그때 살짝 뜸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조금 어쨌든 그 온세인 같은 경우에는 구단 눈치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좀 온세인한테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온스테인 쪽에서 뜨면은 거의 확실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스테인에서 나오는 거는 약간 쉽게 말하면은 거의 구단의 공식 입장이 제일 먼저 전달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뭐라 지 어떻게 보면 구단 나팔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약간 되게 확실한 구단 쪽 소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이미 로렌스라는 언론 사람이에요. 요분도 이제 그 데이비드 온스테인이랑 같이 애슬레틱 창립되면서 이적한 언론인인데 에이미 로렌스라고 올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이제 가디언 주필이고 가디언 아스날 담당 기자인데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벵거 시절부터 이제 보드 쪽이랑 많은 엔트 있었고 특히 히르드 양반 인터뷰 듣다고 히르드 쪽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이제 교류가 많았었고 그 로렌스가 특히 되게 유명했던 게 예전에 데이빗 데인 그 나갈 때라든지 데인이나 구단 마찰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다 까발리고 아무도 못 가던 거 다 까발리고 했었는데 그 에미 로렌스 같은 경우는 약간 비판적인 어조가 되게 많아요. 비판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대신에 에이미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소식 중에서 되게 보드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클럽 운영에 관련된 소식은 진짜 적중이 되게 높아요. 에이미 로렌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출이 어디까지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되게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온스테인보다 더 깊숙이 한 것까지 되게 아는 편이에요. 에이미 로렌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온스테인보다는 에이미 로렌스 기사나 글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로 추천에 뜨네요. 찰스 와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꼴닷컴 이제 하고 이제 풋볼 런던 뭐 이전에 풋볼 런던에 있었다고 하는데 꼴닷컴 이제 그 아스날 담당 기자고요. 주로 꼴닷컴 소식 이제 크리스 위틀리랑 같이 꼴닷컴 원탑 투탑 다투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꼴닷컴에서 아스날 관련된 소식 중에서 그 이적 시장보다는 약간 내부 소식 그리고 이제 벵거 관련된 것들 좀 그런 소식 많이 전하던 사람이었고 여전히 아스날 쪽의 내부 관련된 그게 좀 많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찰리 와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출입 기자 중에서 몇 안 되는 이제 박스석까지 출입 가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찰스 와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꼴닥함에도 오래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하나 더.
크리스 위틀리가 있나? 네, 크리스 위틀리. 네, 요새 많이 뜨죠, 크리스 위. 그 풋볼 런던 치프 리포터이자 골닷컴 리포터였고, 그러니까 그 찰리 워츠가 골닷컴 주필이자 기자였다고 하면은 휘틀리는 리포터 겸 약간 취재원에 가까웠어요. 취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제 풋볼 런던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죠. 폴란드. 크리스 휘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리 워츠랑 다르게 취재원 출신이고 리포터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이적 시장 정보라든지 소위 말 썰들부터 해서 어떤 언론에 먼저 공개되는 그런 자료들, 기사거리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가지고 실제 그런 거 많이 풀죠.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적 시장 볼 때 추가해볼만 해요. 추가해볼만한데 대신에 피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언론인 출신이자 리포터나 이제 어떻게 보면 길바닥 출신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막 그렇게 높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한 번쯤은 나왔던 얘기, 완전히 한 번쯤은 나왔던 얘기들을 이제 이 친구 쪽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썰이나 언론이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을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언론인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진짜 ITK들 좀 알아보죠. 이제 좀 유명한 사람부터 볼게요. 네, 팀 스틸만입니다. 뭐 팔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계실 건데, 그 현재 아스블로그라고 이제 오래된 아스날 블로그 주필이자 AST 보드 멤버고요. 그 AST라는 이제 지금 이제 AST가 이제 거의 이제 유명무실했지만 AST에서 그 멤버들 중에 몇 안 되는 이제 구단 내부 연출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블로그질 많이 하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소수 접근 권한은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지 이제 얘는 어쨌든 약간 포지션 자체가 블로그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빠른 소식을 전하는가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대신에 아스블로그 있으면 AST 멤버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AST 이제 정례 이제 주주총회 할 때 AST에다 공개해야 되는 뭐 재무제표 관련된 거라든지 재무 상황, 그다음에 마땅히 이제 그 주주 멤버에 공개해야 되는 자료들, 이런 것들 관련된 기사를 보기엔 되게 좋죠. 아스블로그 글도 되게 괜찮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뭐 트위터보다는 차라리 이 친구 이제 아스블로그 기관의 글들을 보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다음 팀 베이튼. 네, 그리고 한 명 더, 팀 페이튼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역시 이제 AST 보드 멤버이고, 아예 예전에 아스날 주식들 막 그 살 수 있었을 때 주식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 변호사로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였나 뭐 아무튼 뭐로 알고 있는데, 되게 전문직 종사하면서 아스날에도 많이 연줄이 있는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재무 파트에서 많이 활동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재무제표 공개하면은 그 주총에서 재무제표 공개할 때 이 사람이 제일 질문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되게 구단 쪽에서도 교류 많고 재무 관련된 거 얘기 나오면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블로그 같은 데 글 올리거나 트위터인데 막 글 하고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빠삭해요. 빠삭해가지고 아스날 재무 얘기 같은 거 이 사람이 한다 싶으면은 거의 약간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사실 팀 스틸만도 그렇고 페이튼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활동하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구단에서 조금 그런 통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감시 이런 걸 좀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좀 유명한 요 사람은 다 아시겠지. 네, 르그르브입니다. 오늘도 외질 그 블로그 글 썼다가 겁나 또 온라인에 싸우고 있죠. 르그르브입니다. 아마 아스날 관련 블로거들 중에서 제일 유명할 거예요. 제일 유명할 거고, 이 친구도 원래 그 AST 보드 멤버였나? AST 멤버였나? 원래 주식, 그 아스날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도 되게 지금은 아닌데 그 전에 이제 대인 있을 때 대인 쪽 라인이었던 걸로 되게 유명해요.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 뭐냐면은 그 겁나 비판적이고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친벤 거? 그러니까 약간 오락가락해요. 어떨 때는 친벤 거였다가 어떨 때는 막 반벤 거였다가 되게 나뉘고 일단 이 사람 논조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긍정적인 논조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아주 골수 외질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양반이. 진짜.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글은 진짜 잘 써요. 글은 진짜 잘 쓰고 물론 영어에 압박이 있지만 글 되게 잘 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는 내부 소식 겁나 얘기 많이 풀고 하다가 이 친구도 그 이제 뱅거 그때쯤 나갈 때쯤 해가지고 시기 한번 구단 쪽이랑 뭐 있었어가지고 그 뒤로 조용히 자기 이제 블로그지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AFC 캠들이라든지 찰리와치 파들 보이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그 뭐 찰리와츠, 팀페이트, 뭐 팀스틸만, 캠든 캠든은 잘 안 오는구나. 할 것 없이 예전에 에이스라는 아스날 주주 모임이 소액 주주 모임이라고 했나 그런 건데 그런 거 있을 때 다 보면 볼 수 있는 얼굴들이에요. 지금 이제 비트바이저기 거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진짜 실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주주총회나 보드 그 AS 총회 이런 데 가면은 다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거의 이제 말이 ITK나 아시나 블로거지 사실은 그 아시나 전 주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주주들. 그리고 르그르브는 그리고 최근에 블로거도 블로거인데 이 양반 팟캐스트 겁나요. 팟캐스트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근데 개인적으로 르그르브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그 전형적인 뻥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채팅창에 계신 대런 대런이 아까 추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이 친구도 유명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ITK 완전 초창기 활동하세요. 이 친구 심지어 원래 아이디가 다른 아이디였다가 바꿨어요. 바꿨고 이 친구가 그 개인 주주 중에서 주식이 꽤 많았어요. 주식이 꽤 많았었고 일단 그 KSE의 주식을 제일 먼저 넘긴 그 소액 주주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조시 쪽 있잖아요. 그쪽에 주식 넘긴 소액 주주 중에 한 명이고 제일 먼저. 그다음에 원래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뭐 벵거드 누구도 아니고 아예 히루드 피터 히루드 직속 그쪽에 연줄 있는 걸로 알려 있어요. 히루드랑 직접 연관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히루드 관련된 거는 되게 빠삭하게 알고 이 양반이 대단했던 게 뭐였냐면은 다른 거보다는 히루드 은퇴하는 거 맞춘 거. 이 양반이 어느 언론이고 뭐냐면 히루드 은퇴 자체를 되게 비밀리에 되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히루드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 양반 언론보다 이 사람이 더 먼저 얘기했어요. 시즌 중에 히루드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뭐 내려올 거라든지 막 이렇게 했었고 히루드 아픈 것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히루드랑 직접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히루드 관련된 쪽. 그러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ITK 중에서는 제가 제 생각 이건 제 판단인데 가장 그 구단 고위층이랑 가장 밀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대런이.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에이미 로렌스도 팔로우 돼 있고 데이비드 원스인도 팔로우 돼 있고 한데 이 양반 중에 진짜 제가 알기로 이 양반 그리고 나이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되게 조금 하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적 시장 얘기는 잘 얘기 안 하는데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아스날이 내부에서 뭐 약간 허짓거리를 한다. 아니면은 뭐 구단에서 뭔가 내부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약간 거짓말이라든지 거짓말이면 좀 그렇고 약간 좀 포장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 사람이 신랄하게 까요. 구라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